반한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서 유니클로 매장 매출 격감과 폐점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유니클로의 다음 한국 계획에 대한 우려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유니클로 월계점이 9월 15일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기에 일부에서는 해당 지점이 불매 운동에 따른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문을 닫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유니클로를 보유한 패스트 리테일링은 불매 운동과 관계없다고 강조하지만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니클로는 2005년 한국에 첫 출점한 후 올해 7월 말 시점까지 187개 지점을 운영 중인 상황이었으며 2018년 8월 기준 한국 유니클로의 매출액은 약 1,400억 엔에 달하고 있었고 한국에서의 실적 호조로 점포수는 증가세에 있었기에 향후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었지만 최근 들어 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월계점 외에도 AK플라자 구로 본점이 8월 31일 퇴점하고 서울 중심부의 종로 3가지점도 10월에 점포를 폐쇄하는데 이는 임대 계약 만료가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았다는 시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최고 재무책임자가 한국의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불매운동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한국 소비자를 경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한국의 주요 신용카드 회사 8개사의 7월 유니클로 매출액은 70% 감소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유니클로는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각한 매출 감소로 인해 종업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를 실시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합니다. 이어서 기사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에 한국 유니클로의 앞길이 어두운 상태이며 불매운동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니클로의 모회사인 패스트 리테일링의 2018년 8월 연결 매출액은 2조 1,300억 엔으로 한국 유니클로의 비중은 전체 매출 비중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고 불매운동으로 생기는 판매 부진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력 사업인 일본 국내 유니클로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해외 유니클로 실적이 크게 견인하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유망 시장인 한국에서의 전망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우려가 되는 사태임을 지적합니다. 이미 일본 국내에서의 매출이 포화 상태에 있고 큰 성장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외 유망 시장인 한국에서의 실적 악화는 모회사인 패스트 리테일링의 해외 시장 전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요. 이런 배경으로 유니클로의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한국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은 큰 타격이고 이와 함께 우려되고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이 바로 자매 브랜드인 GU의 한국 전개에 지연이 생기는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일본에서 1호점이 탄생한 GU는 유니클로보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판매해 인기를 누렸고 2019년 8월 3분기 기준 GU의 사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나 호조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GU는 해외에서 2013년 중국 상하이 입점을 시작으로 이후 대만, 홍콩을 포함하여 2018년 8월 말 기준 20개 점을 운영 중으로 한국에는 2018년 9월에 첫 진출을 했고 8월 30일에는 한국의 2호점을 9월 6일에는 3호점을 오픈했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의 세력을 확대하고 싶었지만 불행히도 그런 상황에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현재 불매운동의 주요 표적은 유니클로이지만 자매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GU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2호점과 3호점은 기존의 유니클로 매장 바로 옆에서 함께 오픈했는데 이런 유니클로와 GU의 결합 출점 전략은 국내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로서 관심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이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GU가 유니클로와 함께 한 생선가게 주인의 말을 전합니다. 오사카 관광국 조사에서 올해 8월 한국인 숙박자가 50% 이하로 떨어진 호텔도 있어 관광지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관광명소인 세계문화유산 히지메 성도 한국인이 30% 감소하고 추석 기간에 들어서도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전까지는 단체 관광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줄어들었으며 하루 20에서 30명 정도의 한국인이 있던 것 같지만 지금은 1명 또는 2명이 있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라고 하는 한국 통역 담당자의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서일본신문은 헤드라인에 대놓고 도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이라면 많은 한국인 여행객이 규슈를 떠들썩하게 만드는데 올해는 관광 관계자들의 체념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슈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이대로는 도산한다는 비통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TV 아사히 또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형 연휴인 추석이 12일부터 시작이지만 이 시기에 일본으로 쇄도하던 한국 관광객이 격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이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의 70% 가까이가 여행을 취소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하기도 했다며 그중 가장 염려되는 지역은 규슈라고 전합니다. 또한 도쿄 하라주쿠의 상황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인 고객은 하루 300명에서 40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하루 100명 이하이며 매출은 300에서 600만 엔 정도로 떨어져 굉장히 상처가 깊다라는 식당 지점장의 말을 전하고 있고, 아사쿠사의 기모노와 유카타 대여점도 지난해에 비해 한국 관광객이 30에서 40% 정도가 줄었다는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사들이 이렇게 일본 관광지들의 비명과 도산 위기를 전하고 있는 내용에 더해 마이니치 신문은 당장의 직접적인 피해 현황보다 더 큰 위기감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관광객이 격감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며칠간의 짧은 체류라고 해도 한국인이 일본에 직접 닿는 경험은 귀중하며 한국인이 일본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좁혀지는 것이 유감이라고 이 사태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일 한국 관광객의 급증과 비례하여 설문조사에서도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진 한국 사람이 과거에는 최고 31.7%에 달한 적이 있었고 그 수치는 해마다 호전되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면 간접적인 정보만을 기초로 한 일본에 대한 견해가 퍼져버리지 않을까 하며 교류를 통해 배양되고 있던 다양한 대일관이 상실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평정심을 가장하고 있지만 방일 한국인은 전체 방일 여행객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에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방일 관광객 4천만 명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것은 분명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관광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일 한국인의 총 소비액은 5,900억 엔에 달해 특히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에 대한 위기감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사는 여론의 문매를 의식해 지자체나 관광업계가 한국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것이라며 본래대로라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내거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유치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현장에만 이 문제를 맡기고 관망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절 연휴를 맞아 일본에서는 비명이 들려오고 장기적인 위기감까지도 논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일본 여행 보이콧은 자발적인 캠페인이기에 아직도 일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 가을 온천 여행을 떠나시려던 분들께서 그 여행을 자제하신다면 그것은 아베 내각이 지방의 민심을 더욱 잃을 수 있게 하는